안녕하세요. 언더킬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1 2014 에디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에디션이라는 네이밍이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싶진 않으니까 일단 스펙으로 바로 들어가죠.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에요. 그래서 리시버 같은 건 없고 뭐 LTE 모델에 리시버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삼성 로고가 있죠. 삼성 로고가 있고 메뉴키, 홈키, 백키, 그리고 중앙에 광활한 10.1인치 WQXGA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2560에 1600 픽셀이고요. 펜타일 LCD예요. 네, 맞아요. LCD인데 펜타일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오른쪽에는 스피커가 있고요. 왼쪽에 스피커가 하나 더 있어서 스테레오 스피커예요. 그리고 S펜 홀더. S펜이 새로 바뀌면서 이게 방향성이 없어졌죠. 어느 쪽으로 꽂으셔도 들어가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티커 슬러시 있죠. 64기가까지 확장이 되고요.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스피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 이어폰 잭만 있어요. 위에 쪽에는 적외선 포트가 있죠. 리모컨으로 쓰실 수 있는 적외선 포트. 그리고 파워키, 볼륨키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어요. 마이크로 USB 포트 USB 3.0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갤럭시 노트 3와는 다르게 USB 3.0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예전에 그 이상한 삼성 30핀 따위의 물건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선택이겠죠. 그리고 뒤쪽에 전면에는 2메가픽셀이었고 뒤쪽에는 8메가픽셀 AF가 지원되는 LED 플래시 장착된 카메라가 있고요. 삼성 로고, 뭐 각종 인증 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갤럭시 노트 3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갤럭시 노트 3랑 놓고 보면은 드디어 이제 패밀리 룩 같은 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보시면은 갤럭시 노트 3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뒤쪽에도 예전에 기존 갤럭시 노트 10.1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산마이한 흰색 UV 코팅된 말하기도 싫은 그런 게 있었죠. 그 뒤에가 가죽 느낌 나게 바뀌었어요. 가죽 느낌이라 그랬지 가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나마 얘는 레저 느낌이 약간 나죠. 이렇게 부들부들한 차량 내장재 같은 재질이었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사진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없음. 프라다 3.0의 그것처럼 그냥 재질만 이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큰 실망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전화를 내면은 10.1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뭐 삼성 UI는 항상 똑같죠. 자, UI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밑에 메뉴, 홈키, 백키가 있어요. 패밀리 룩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맞는 선택이겠습니다만은 저는 타블렛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글쎄 정 좋은 선택 같진 않아요.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런처인데 런처가 좀 버벅거리는 게 있어요.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서드파티 런처를 깔면은 좀 나아지나 싶어서 서드파티 런처를 깔아봤는데 서드파티 런처도 크게 낫진 않아요. 그냥 자체적인 최적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삼성 기본 터치유즈 런처보다는 나으니까 그 점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인터페이스 자체는 뭐 거진 비슷하죠. 뭐 요즘은 타블렛이라고 뭐 따로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지 않고 타블렛이나 폰이나 비슷비슷한 게 들어가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타블렛 특화된 앱이 없고 폰 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뭐 거의 당연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것처럼 10.1인치처럼 DPI 그 세팅이 좀 많이 고밀도가 되면은 제대로 맞는 앱이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스펙 면에서는 딸릴 게 전혀 없어요. 엑시노스 5420에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스펙 면에서는 엑시노스 5420의 빅리트 아키텍처죠. 옥타코어 빅리트 아키텍처 옥타코어 5420이고 램 3기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60에 1600 해상도. 스펙 면에서는 최상인데 의외로 해상도가 아니고 최적화가 절 된 건지 좀 버벅거리는 무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1을 사시려면은 제일 생각하신 주된 목적은 사실 S노트겠죠. 이 와컴이 달려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1을 사셨을 거예요. 근데 S노트가 생각보다 빠릿빠릿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있죠. 새 노트를 추가했어요. 왜 안 열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기 자체는 괜찮아요. 삼성이 뭐 와컴과 안드로이드 통합은 이제 뭐 거의 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왜 안 써져? 오케이. 자, 필기 뭐 그렇게 되고 뭐 잠시만요. 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잘라서 어디 갔냐? 변형 문자 야 앞이라는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증하면 어떡해. 자, 여하튼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필기 면에서는 뭐 당연히 어디 나서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은 문제가 없는데 최적화가 좀 딸린다면 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새 노트를 눌러요. 뿅 누르면 왜 안 뜨지? 뜬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쓰다가 화면을 돌려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서야 돌아간다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S노트가 원래 이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갤럭시 노트 3를 안 썼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갤럭시 노트 3의 S노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저장 하나. 새 노트, 다시 같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참신한 생각. 삭제. 새 노트, 금방 뜨죠. 새 노트, 기다려야 되죠. 페이지 추가, 뿅. 됐죠. 페이지 추가, 이제 됐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갤럭시 노트 3에 들어간 이 다양한 펜 기능, 요거에 눌러서 에어 커맨드 띄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것조차도 상당한 미묘한 렉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까이서 봐야지 좀 더 열받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부채꼴이 펴지면서 띠리디딕 하고 뜨죠. 검은 화면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부드럽게 뜨는데 갤럭시 노트 10.1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데 뭐 안 보여. 이제 떴어. 누르면 이제 꺼지고. 분명히 절전 모드도 꺼져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최적화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티바 나온 김에 말이지만 노티바 같은 경우에 내리면 노티바조차도 내려오는 게 버벅대는 건 최적화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최적화 문제는 그 정도로 까고 다른 부분은 어떤가 보면은 일단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가 스테레오여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삼성 거에 이런 오디오나 그런 걸 기대하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어폰으로 들을 땐 괜찮은 편인데 스피커는 영 아니올시다 수준이에요. 그냥 스테레오다. 끝. 카메라도 8메가픽셀이어가지고 타블렛 중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된 카메라를 장착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LED 플래시가 달려있다는 건 분명히 칭찬할 만한 점이지만 거기까지. 사진의 퀄리티 자체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가 8,000 얼마였지? 엄청나게 큰 게 달려있어요. 8,000 몇 mAh짜리가 달려있어가지고 와, 얘 진짜 엄청 오래 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용량이 큰 만큼 빨리 닳아요. 특히 손을 올려놓고 S펜으로 노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광탈합니다. 이제 광탈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비예요. 뭐 그 정도 하고 아까 펜타일 말씀을 드렸는데 펜타일이 제일 두드러지는 데가 아무래도 인터넷인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참 쓸데없이 느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느릴 이유가 전혀 없는 물건인데 어디를 들어가 보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야지. 뭐 어디 들어가? undercage.com. 오케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화면상으로 펜타일이고 자시고가 사실 뭐야? 마침 잘 됐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던 건데 여기 버튼 있는 게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세요. 분명히 파워키랑 볼륨키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인즉슨 들고 쓰려면, 세로로 들고 쓰려면 이렇게 들고 쓰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버튼이 거슬려요. 버튼이 자꾸 눌려요. 그러면 반대로 잡아야지 하고 반대로 잡아요. 그러면 파워키랑 볼륨키가 여기 있어요. 뭐 어쩌라고. 이게 왜 이랬는지 직관적인 면에서 왜 거기다 박았는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돌아가라 좀. 돌아가는 것도 느려. 자, 펜타일에서 이게 펜타일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면으로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화면으로 보면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이게 특히 글자를 많이 읽고 PDF 위에다가 필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주 용도가 될 수밖에 없는 와컴이 탑재된 기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요. 생각보다 자글자글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갤럭시 노트를 산다는 거는 사실 타블렛, 정말 말 그대로 필기가 되는 타블렛으로서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필기가 되든지 산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DF를 읽으면서 그 위에 필기를 하거나 노트 필기를 한다든가 하는 용도인데 그런 용도로 산 건데 제일 중요한 S노트에서 그렇게 뭐야, 눌린 거야 안 눌린 거야? 버벅거린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용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 아니면 제가 참을 텐데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문제, 이 정도 가격의 기계에 퍼포먼스 문제가 있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최적화 문제가. 삼성이 휴대폰에서는 거의 이제 삼적화라고 그러면 칭찬이죠. 근데 타블렛에서의 삼적화는 여전히 욕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이상 이번에 업데이트로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렇다면 덜 억울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필기를 위해서
갤럭시 노트류를 사야 된다면은 차라리 뭐 싸기라도 한 노트 8.0으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그 펜이 필요가 없다면은 정말 여기로 오실 필요가 없죠. 싸고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다는 결론을 철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 그 정도가 결론이 되겠고 이쪽에 시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구독하기 버튼 있죠. 거기를 눌러주셔서 구독하기를 누르시면은 다음 리뷰도 또 재빠르게 찾아뵐 수 있겠죠. 저는 이 노티바 내리는데 버벅거리는 게 제일 어이없어. 여하튼 자, 여기까지 언더케이지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끝!